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토넨코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상태로 고통받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불안이 공황 발작이나 시민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안을 다루는 방법과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것이 제 채널이 유튜브에서 더 널리 알려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동포분들도 이 유익한 심리학 콘텐츠를 더 빨리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상태가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현재 이 순간 여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는 주로 여러분이 곧 미래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고 무서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미래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상태는 특정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형성된 불안해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불안해하시거나 중요한 어른 중 누군가가 매우 불안해하며 통제하려 했거나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다툼을 목격하고 매우 두려워했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어른들로부터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안해하는 습관, 즉 특정한 상태가 형성되어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성격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여러분의 삶의 질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어떤 불안감, 내면의 긴장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막 떴을 뿐인데도 이미 익숙한 그 불안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불안성 인격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제안하는 모든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불안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정신과 전문의가 실제로 불안장애가 있다고 진단한다면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심리치료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햇살과 하늘을 기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평온해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의 정신이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불안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 이러한 진단을 내리지 말고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보통 불안한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어떤 감정이나 정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불안을 다루는 다양한 기법이나 방법을 많이 시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매우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불안 상태를 다루는 전문가, 즉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의사이고 두 번째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성인 생활에 미치는 그 극적인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없거나 예를 들어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의 상담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곧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불안을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불안장애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순한 기법이나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스스로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첫 번째이자 훌륭한 도구,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도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몸입니다. 불안 발작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온몸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몸, 더 구체적으로는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호흡법에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내쉴 때 어떻게 나가는지 관찰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들숨은 좀 더 짧게, 날숨은 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예전에 스트리밍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 스트레스,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 심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호흡법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가슴이 아니라 배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손은 가슴 위, 바로 이 위치에 올려주시고 다른 손은 배 위에 천천히 올린 다음 이 손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보시다시피 제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호흡은 오로지 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배로 호흡하는 법을 익히면 이제는 들숨과 날숨을 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에 맞춰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기. 하나, 둘, 셋 내쉬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로, 즉 복식호흡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기. 하나, 둘, 셋 내쉬기. 이렇게 약 5번 정도 이런 호흡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들이쉬기와 내쉬기 모두 3번씩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쉬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기. 하나, 둘, 셋, 넷 내쉬기. 하나, 둘, 셋 들이쉬기. 하나, 둘, 셋, 넷 내쉬기. 이런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약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기. 이 역시 5번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지점까지 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기, 5번의 사이클을 완료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기, 하나, 둘, 셋, 넷 내쉬기, 5번의 사이클을 완료하고 마지막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을 합니다. 또 하나의 호흡 연습이 있는데 이거는 요가에서 온 것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긴장이 필요할 때 이 연습을 자주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2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막고 다른 손가락으로 반대쪽 콧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왼쪽 콧구멍으로 내쉽니다. 그런 다음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을 엽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연습에는 또 다른 변형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들이쉬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들이쉬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이렇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불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불안 상태는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로 빠져들어가서 어떤 문제나 곤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혹은 과거에서 비롯된 불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우리의 성장 과정, 그리고 부모님이 보여주신 행동 양식 등에서 형성된 그 불안을 현재에 투영하여 결국에는 사실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불안과 마주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불안 상태를 조절할 수 있으려면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안한 생각, 집요하게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박장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강박장애, OCD입니다. 이 경우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바로 집착, 즉 집요하게 떠오르는 생각, 우리가 흔히 생각 믹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착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착적인 생각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쐐기로 쐐기를 뺀다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말 그대로 쐐기는 쐐기로 뺀다고 하잖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제 앞에 흥미로운 색으로 칠해진 벽이 보입니다. 저는 3마리 토끼가 그려진 그림이 보여요. 저는 꽃이 담긴 작은 화병이 보여요. 저는 제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이 보여요. 저는 뒤쪽 화면에 파란색 주방이 보여요. 저는 옆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이 보여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몇 분 동안 보이는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집착적인 생각을 약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집착을 조금 전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즉,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자신이 언급한 그 사물들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무언가가 이미 일어났다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럴 때 불안감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과 자신의 내면의 나와 접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이것은 내면의 아이와의 접촉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아이가 속상하거나 울거나 슬퍼할 때 위로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더 이상 엄마가 곁에 없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의 아이 또는 내면의 나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을 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잠깐만 진정하자. 지금 우리는 옷장에 가서 재킷을 입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갈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상사에게 가서 대화를 나눌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침착하게 우리의 기대와 불만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그래? 침착하게. 지금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할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내 자신도 듣고 내 이야기와 내 감정에 대해 말할 거야.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면 불안감이 조금씩 그 강도를 낮추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모든 연습과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빠른 응급처치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더 깊은 차원에서 해야 할 작업은 시간과 물론 투자,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이제 불안 상태의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때때로 불안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 상태를 유발하는 감정들은 바로 세 가지 감정입니다. 아마 네 가지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보통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이 두려움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당장 위협이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고 발생하지 않더라도 모두 괜찮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불안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두 번째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것이 무섭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개인적인 경계를 말하지 못한 채 침묵하며 스스로의 경계를 침해당하고 무너뜨리면서도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만약 아니오나 멈춰라고 말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참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착한 소녀나 착한 소년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착한 소녀 혹은 착한 소녀 콤플렉스는 항상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제 고객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나 직장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생기고 항상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온 신경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수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완전한 수치심입니다. 즉, 나는 뭔가 결함이 있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아이가 모욕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수치심을 이용당할 때 생기는 것이죠.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네가 한 거야. 이건 예쁘지 않은 행동이야. 그리고 참고로 죄책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즉 조작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꾸짖음, 비난,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 서운한 척하거나 상처받은 척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회피하려는 문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즉, 기억하세요. 불안 뒤에는 항상 어떤 무의식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감정을 인식하려면 여러분은 자신 안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이나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상태를 어떤 특정한 감정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께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7단어 이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이상하게도 7단어가 넘는 댓글만 인식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활발한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